안녕하세요. 빌 정호입니다. 오늘은 환경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환경에 맞추면 된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법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은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주도주로 가는 것들은 잘 그나마 이제 버텨줬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보통 주식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자, 내가 이제 담은 기업이 갑자기 그 환경, 그 업황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원하게 털고 나온 것뿐인데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일단 한번 내가 그 기업에서 정이 들고 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심하게 물리더라도 금방금방 비중을 줄이면서 빠지든 어쨌든 잘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서로 같은 종목을 투자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씨야 하고 데모하고 막 결사항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백날 해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힘만 들고 그런 거죠. 자, 금량. 금량에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대한민국에. 보시면, 최근엔 개인들이, 최근이 아니죠. 이제 그 전에, 한참 전에 개인들이 좀 샀다가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좀 많이 줄였네요. 줄이다가, 이제, 어딥니까? 이쯤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빠질 때, 개인들은 계속 물타기에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이렇게. 자, 보라색이 개인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개인들은 이 습성 자체가 참 잘못됐어요,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 절대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게 단기로 물타기든,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깨진 것이든 아니면 그냥 쭉 올라가는 기업, 상승하는 기업이 단기로 내려가든 절대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 단기든 장기 하락이든 물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 이게 쭉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중간중간 큰 하락이 아니고 단기 조정이라고 해도요. 내려갈 때 사는 것보다는 뭔가 그렇죠. 올라가 주려는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때, 이럴 때, 아니면 이럴 때 그냥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준다는 생각으로 사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가를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이고 추매할 때는 내가 처음에 산 가격보다 단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고 이렇게 불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기. 예? 이건 투자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본도 못하죠. 이 기본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대로 계속 그쵸. 추세가 흘러내리면 그냥 좋다고 그냥 막 사는 거야. 응? 깎아줬네.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아. 응? 좋긴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나는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이 없다. 나는 큰 부자가 될 생각이 없어. 그냥 하루 일당이나 벌고 그냥 욕심 없이 나는 반찬값이라 그냥 조금 벌면 돼. 자, 이렇게 마인드가 작은 사람들, 꿈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물타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주식뿐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요. 항상 꿈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꿈은 크면 클수록 또 이루어질 확률도 훨씬 높고요. 에? 뭔 말이요? 에이, 아니죠. 꿈이 작아서 내가 어? 나는 1억만 벌래 하는 사람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 아니 어떻게 꿈이 커서 나는 100억 벌래 하는 사람이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아니 여러분 틀립니다. 자 꿈이 작아서 나는 1억만 벌면 됐어라고 하는 사람보다요. 꿈이 좀 커서 나는 한 100억에서 한 500억은 벌어야 돼. 이 사람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죠? 꿈이 원래 생리가 그래요, 여러분. 꿈의 생리가. 음?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기도 하지만, 그쵸, 좀, 음? 말이 좀 믿기지가 않죠. 근데 원래 그래요, 여러분. 원래 꿈의 생리가, 꿈은 큰 꿈일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작은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꿈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서민으로 살고, 노년에도 그냥, 어? 늘 그냥 빈곤하게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 꿈에도 있어요, 여러분. 꿈의, 꿈의 크기.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느냐. 음? 자, 세상 원리를 알면은 이 주식할 때도 내가 좀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편한데 여러분들 잘 안 되죠. 그렇죠?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자, 금양은 끝난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어? 이거 찍적대지 말아요, 여러분. 이거 찍적대서 여러분들한테 살림살이에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괜히 여러분들 피부를 맞대고 사는 가족들만 더 힘들어질 뿐이지. 응? 아니, 세력이 다 해먹을 거 다 헤쳐먹고 있죠. 헤쳐먹고 이제는 응? 접시에 있는 맛있는 고기는 다 뜯어먹고 이제 뼈다구 있죠. 접시에 뼈다구만 남은 거, 이렇게 뼈다구만 남은 것만 버리고 도망갔는데 여러분들은 이것 저 다 고기 뜯어먹고 버린 거 이제 들어와서 뼈다구 그냥 핥아먹고 앉아있고 설거지 저 세력들이 맛있게 먹고 도망간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 응? 왜 그래요, 여러분? 대체 설거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업황을 보면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2차 전지 업황. 또 오늘인가요? 자, 오늘인가 어젠가 또 신문에 나오던데요. 뭐라고? 자, 포드, SK온, 에코프로 BM인가요? 합작으로 한 글로벌 SK가, 글로벌이, 자, 지난해 4월 달인가쯤에 그 공장, 중단에 이어서 이번에 또 추가 중단을 또 한다 그랬죠? 추가 중단. 음? 그럼 당연히 포드, SK, 에코프로, BM 그룹에, 에코프로 그룹에 뭐 좋을 리 있나요? 당연히 좋을 리 없어요, 여러분. 음? 아니, 그럼 업황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안 보세요? 예? 신문도 안 봅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유명인이 어떤 대머리가 죠 어떤 대머리가 나와서, 어? 이거 내가 무슨 뭐 어? 밸류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뭐 500%가 더 갈 수 있다는 둥, 10배가 더 갈 수 있다는 둥, 이런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업황을 보세요, 여러분. 업황을 스스로. 이게 500% 가든 10배 가든 뭔가 이게 상승해서 재상승하려면 업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밸류 계산이란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 업황 개선이 되고 업황이 좋고 나서 이 바탕 위에 밸류도 있고 뭐도 있는 거지. 아니 업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밸류가 생겨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모든 시작과 끝은 업황이 좋고 나서 그 위에 무언가가 이제 놓이는 거지. 아니, 업황 자체가 안 좋은데 뭘 자꾸 밸류 개선을 한다고 지랄 시행시를 하고 앉아있고. 자, 에코 프로. 자, 제가 에코 프로도 이제 저 이거 바닥 아닙니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바닥 아닙니다. 저 이거 바닥 아니고 앞으로 한참 더 하락하거나 응? 나중에 바닥을 찍더라도 이게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한참 더 뭔가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3년이고 4년이고 뭔가 이렇게 횡보해주는 기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데
내 시간과 에너지 쏟지 말고, 음? 돈이, 돈이 몰리는 거죠. 자, 지금은 2차 전지 쪽에서 돈이 몰리는 게 아니고 도망 나오는 데죠. 도망 나오는 시기죠. 그러면 반대로 돈이 몰리는 산업에 여러분들이 돈을 투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여러분 돈을 소중히 하셔야 돼요. 아니 가구 하나를 고르고 냉장고 하나 고르고 텔레비 하나를 고를 때도 그렇게 신중하게 살펴보고 어? 그렇게 하시면서 왜 그보다 훨씬 큰 돈이 들어가는 이런 주식은 왜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지 않냐고요. 음? 자, 이동채 회장이 감옥에서 출소한 거는 기업 본질과 제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포홀이 2조, 2조 지분을 소각하는 것도 사실은 기업 본질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업 본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자, 2조를 소각하든 3조를 소각하든 일단 소각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여러분 기본적인 업황이 좋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한 상태에서 거기에 플러스 자산 소각까지 해야 그때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그쵸? 애플처럼. 자, 애플이 자산 소각을 많이 하죠? 애플이 자산 소각해서, 아니, 자사주 소각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고 영업이익을 잘 낸 상태에서 거기에 플러스 이것까지 해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음? 실질적인 건 하나도 안 좋은데 그냥 자사주 소각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튼 포울이든 에코프로든 금량이든 특히 이제 또 있죠. 배터리 대형주 뭐 LG 엔솔이든 LG 화학이든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한참을 더 여러분 하락을 해야 되고요. 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신문을.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또 많이 읽어야 알 수 있고요. 빌 정호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하루에도 뭐 10개, 20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100개 이상을 봐요, 여러분. 100개 이상을. 하루에. 예? 하루에 100개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개 이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100개를 보니 이틀이면 200개 뭡니까? 일주일이면 700개, 열흘이면 1000개, 한 달이면 몇 개입니까? 3000개.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게 늘 습관처럼 보기 때문에 대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대체 돈이 어느 쪽에 몰리는지를 음,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돈이 몰리는 쪽에 우리가 투자를 미리미리 해놓고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요. 그렇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제 제 유튜브를 올해 몇 년 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옛날에 유튜브 찍으면서 이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기업군들이 전력기기를 가장 많이 강조했었죠. 2년, 3년 전부터 전력기기는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이 전력기기만큼은 반드시 담아라. 근데 전력기기 중에서도 뭘 많이 담아라? HD 현대일렉트릭. 그렇죠? 이미 2년, 3년 전에 저는 공개 유튜브에서 많이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 또 전력과 함께 저 분산 차원에서 국방 기업도 함께 담고, 그다음에 조선 이런 것도 함께 담아라 했었죠. 아무튼 이렇게 담아놓은 기업들이 이제 한 2년, 3년 지나니까 우리 선배들이 이제 보시고, 아, 그때 빌 정원님 말이 맞네요. 그 중간에는 좀 많이 흔들리고 등락이 심해서
저는 못 가는 줄 알았더니 진짜 시간이 쭉 흘러보니까 아, 선장님 말이 맞았네요. 자, 이미 국방의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저와 오래 함께 있던 분들은 그 전에 다 이제 그 전에 눈치를 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LIG X1 이런 것도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그나마 조금 뒤처지고 있었는데 또 완전히 200일선도 깨버리고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나서 마치 끝난 것처럼 하더니만 쭉 올라가 버리죠. 아무튼 우리가 투자했던 현대로템도 이제 국방 종목이 있었지만 가장 비중이 많았던 게 대상으로 갔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중이 가장 많았고요. 나름대로 현대로템도 이제 비중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적긴 했지만 나름대로 비중을 실었는데 지금 잘 가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력기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전력기기야 이제 가장 많이 수익을 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2년, 3년 동안 백날 그렇게 단타를 치고 잔머리 굴리고 뭐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얼른 잽싸게 좀 비중을 줄였다가 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면 또 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돈 벌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 절대 못 벌어요, 여러분. 절대 못 벌어요, 여러분. 오히려 물량만 뺏기고요. 물량만 잔뜩 뺏기고 또 타이밍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이밍 맞추기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이밍도 못 맞춰서 단기적으로도 헤매지만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물량까지도 뺏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연 단위로 1년, 2년, 3년 연 단위의 어떤 실적을 보고 움직여야지 그냥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려고 하면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고 여러분. 설령 운 좋게 맞춘다고 해도 처음에 실었던 물량을 또 다 실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빌정호 있죠. 빌정호 같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분기별로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이렇게 연 단위로 1년, 2년, 3년 연 단위로 실적이 어떤지를 보고 그 연 단위로 성장이 꺾이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있죠. 완전 추세를 깨고 내려가도 뭐 비중을 조금 줄이는 일은 있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이는 일은 있지만 절대 전량을 다 팔지 않죠. 뭐 비중을 줄이더라도 한 번에 뭐 3분의 1 아니면 절반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비중을 줄이더라도 뭐 기껏해야 4분의 1만 줄여보자. 좀 많이 내려가네. 아니면 5분의 1만 조금만 줄여보자. 이렇게 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량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 많이 남아있는 물량이 이렇게 쭉 올라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수익을 볼 수 없고요. 크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지요. 자, 이렇게 자, 투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요. 그렇죠? 산업 방향이 아직 살아있으면 그 산업의 방향에 흔들리지 말고, 음? 자꾸 잔머리 굴려서, 그렇죠? 무슨 아빠? 무슨 테린땡? 테린땡 아빠? 테린땡 아빠가 뭐 영상을 찍는데 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는 조금 줄였다는 둥, 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넣었다는 둥, 미국에서 이러이러하니까 난 조금 줄였다는 둥, 미국이 어쨌다니까, 기업에 이번 분기 마지막 분기에는 무슨 뭐가 있으니까 조업일수 있죠. 일하는 조업일수가 줄니까 조금 줄여본다는 둥.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잔머리 굴리잖아요? 잔머리 굴리고 맨날 거기 신경 쓰고 분기별로 신경 쓰고 분기별로 자꾸 뭘 바꾸고 체인지하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가난해질 뿐이죠. 절대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머리는 좋아요, 여러분. 머리는, 그렇죠? 자, 잔대가리는 빨리빨리 들어가고, 머리는 좋은 반면, 정말 굵직한 돈, 정말 큰 돈은 다 놓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더라. 어? 그래서 차라리 잔머리를 잘 못 굴리고, 오히려 좀 소처럼, 그죠? 소처럼 우직한 사람들이, 그죠? 빨리빨리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우직한 소 같은 사람들이 진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 큰 돈 버는 사람들은 소지, 자, 쥐가 아닙니다. 쥐처럼 찍찍찍찍 움직이면서 잔머리를 빨리빨리 굴리면서 이렇게, 저, 테린땡 아빠처럼, 자, 절대 테린땡 아빠처럼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좀 큰 항공모함처럼 묵직하게 움직이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 수익이 복리로 쌓이면서도 내가 물량도 뺏기지 않으면서 최종적인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큰 돈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말 그런 돈이 목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음? 샀다 팔았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냥 하면은 자꾸 물량은 줄고 겨우 그냥 반찬값이나 겨우 벌고 앉아있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적금하세요, 여러분. 적금. 마음 편하게. 뭘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냥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음? 맨날 그냥 분기 어떤가, 4분기에 좋은가, 겨울에 좋은가, 여름에 좋은가, 가을에 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하시겠습니까? 그쵸? 그냥 내가 이때 투자했든, 이때 했든, 그냥 한번 딱 했으면 우직하게 그냥 죠 산업의 방향이 둔화되지 않았다면 그냥 쭉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쭉 가져가서 이게 언젠가는 또 한 이만큼 올라가 있겠죠.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 또 산업을 보고 산업이 이제 좀 꺾이려고 하네. 그렇죠? 산업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둔화가 되네. 그럼 그때 이제 슬금슬금 팔고 나면 그뿐이고요. 뭐 어렵나요? 쉽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를 단순하게 하셔야 되고요. 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쉽게.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잘 가고 있죠? 제가 이제 2년, 자, 좀 우리 대선배들하고는 이미 3년 전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2년 전부터, 그렇죠? 대선배들이고, 선배들하고는 2년 전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집해서 아직까지 안 팔고 끌고 가고 있는데, 잘 가죠? 뭐 문제 있습니까? 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이유 중에 우리한테 없었던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정말 큰 돈을 주식 시장에서 이 0.1%밖에 안 되는 정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가? 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0.1%의 이들이 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자, 무엇인지 아는 것도 이제 함께 중요한데요. 첫 번째, 자, 아까 말씀드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뭘 자꾸 따져서 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 두 번째가 자, 연도별로 있죠. 연별로, 분기별이 아니고 연도별로 묵직하게 크게 그렇게 업황을 보면서 산업의 동향을 보면서 자, 움직이더라. 뭐 같은 얘기겠죠. 같은 얘기겠죠. 같은 얘기고. 잠깐만 또 뭐가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이거하고 하지 않는 게, 두 번째가, 아, 참, 차트. 자, 이제 차트를 물론 보긴 보죠. 보는데, 차트 등락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자,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 종목인데, 음? 국방 종목은 지금 글로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맨날 전쟁 때문에 그냥 미사일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여기저기서 국방 예산을
늘린다고 하고, 또 그러면서 한국도 국방을 중요시 여기는 윤정부가 들어섰죠? 윤정부가 들어서고, 국내와 글로벌적으로 다 국방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산업의 동향이네? 그러면 그냥 소처럼 우직하게 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뭘 그냥 좀 차츰 내려가면 그냥 지랄 연병을 떨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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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버리치님 이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이고 이거 무슨 일 있나요 무슨 일 있어요 쑥버리치님 이거 지금 40% 빠지는데 이거 지금 60% 빠졌는데 아니 이거 지금 50% 빠지는데 이거 무슨 일 있나요 무슨 일? 아 무슨 일 있긴 뭔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일 없어요 정신 차려 어 여러분 자 주식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력들은 개미들을 함께 끌어올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좀 모였다 싶으면 털어내고 또 지네끼리 가고 싶은데 개미들이 또 꼬있다 싶으면 또 털고 이렇게 개미들을 자꾸 털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 그걸 알면 참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장투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쵸 한 20%만 빠지면 그냥 아이고 아이고 슈퍼리치님 이거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이거 뭔 일 있나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죠? 응? 에라이 뭔 많이 빠지긴 뭔 많이 빠져 사람아 어? 그냥 투자해 그냥 해 아이고 개뿔이나 뭘 많이 빠지긴 해 응? 아니 옛날에 에코프를 우리는 20년도부터 투자했는데 이때 에코프로는 2년 6개월 동안 60% 폭락이 무려 2번이나 있었고요. 마이너스 40% 폭락이 5번 있었고요. 마이너스 20% 폭락은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수두룩하게.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많았네, 그쵸? 뭐 여기도 여기도 폭락, 폭락, 뭐 얘도 좀 많긴 많았지만 아무튼 폭락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산업의 업황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단기 악재는 있을지언정 거기서 일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열심히 밤낮을 일하고 있고 또 CEO는 열심히 또 개발하고 경영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어디 뭐 날아간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미사일 맞아갖고 폭파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음? 그냥 좀 우직하게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쵸? 어디 은행이 그쵸?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체 어디 은행이 1년, 2년, 3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큰 수익 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기껏 금리를 줘봐야 3%, 4%, 2%, 1%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런 좋은 기업들은 성장하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은 단 1년 만에 혹은 2년, 3년 만에 수백 프로씩 올라가서 큰 수익을 주는데 이렇게 안전한 이렇게 안전한 투자처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겨울에 2%, 3%밖에 안 주는 이런 위험한 자산에서는 그냥 맘 편하게 있고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람들의 인식이요. 이 금융투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싹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대한민국은 금융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음? 빌 정호가 하는 얘기는 뭐냐. 자, 우리는 보통 자산을요. 크게 위험 자산과, 그렇죠? 위험 자산과 그다음에 크게 안전 자산으로 나누는데요. 자, 보통 위험 자산 하면은 어떤 걸 말합니까? 주식, 뭐 그런 걸 말하죠. 그다음에 안전 자산 하면 뭐 채권이나 뭐 예금이나 뭐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야, 반대. 자, 이게 오히려 위험 자산이고요.
바로 주식이 안전자산이에요, 여러분. 안전자산. 신기하죠? 자, 왜 그럽니까? 아니, 투자를 해놔도 10년이 돼도, 이제 20년이 돼도, 수익률을 2%, 3%밖에 안 주는 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5년, 10년 투자하면은 적어도, 500%, 뭐 1000% 주는 게 안전한 겁니까? 아, 당연히 이쪽이 안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안전한 거. 즉, 주식이 안전하잖아요. 음?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오로지 수익률이 어떤 게 더 높으냐. 이걸로 따져야지. 그냥 등락이 없으면 안전한 거고, 등락이 많으면 뭐 위험한 겁니까? 벌써 그 관점부터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벌써 그 관점 자체가 금융문맹임을 스스로가, 나는 금융문맹이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맨날 조니 대표님이 하는 얘기가 참 심각하다. 이 병이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병이 심각하다. 어릴 때 받지 못한 이 금융교육 때문에 큰일이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예?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험 자산이 뭔지,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자산이 위험한 건지, 아니면 10년을 넣어놓든 20년을 넣어놓든 그래 겨우 적금을 4% 5%밖에 안 주는 게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뭔가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 금융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부자들 있죠. 빌 정우 같은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고 이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웠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진정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발판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빌 정우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큰 발판의 도약을 마련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꼭 빌 정호 가족이 아니지만 내가 영상을 통해서 나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내가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할 때는 늘 공부를 추석 때고 설날이고 휴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늘 습관처럼 공부하시는 게 이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문뿐만 아니고 독서도 많이 하셔야겠죠. 뭐 독서에는 꼭 주식책만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일반 철학서 괜찮습니다. 일반 철학서, 그다음에 투자 철학서도 괜찮고요. 투자 철학서, 그다음에 자기 개발서도 괜찮고요. 자기 개발서, 그다음에 일반 부자들이 쓴 책도 좋습니다. 쓴 책. 이런 것들 다 좋아요. 그다음에 성경도 투자에 도움 되고요. 성경. 이런 것들 책들을 자주 보시고요. 그다음에 책들을 많이 보게 되면 일단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 댕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독서를 많이 하면요. 사람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10명의 친구가 있던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친구가 8명으로 줄고 5명으로 줄고 3명으로 줄고 나중엔 1명으로 줄고 나중엔 독서를 진짜 많이 하면 이 1명 있던 친구도 점점 슬금슬금 사라지게 돼요. 결국 내가 혼자만의 시간,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즉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혼자 무언가를 사고하고 판단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인들한테 휘둘릴 일도 없고, 내가 어떤 주식을 사든 매도하든 그 모든 판단이 내 독단적으로 내 스스로가 생각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될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사고하는 습관나 혼자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그 속도가 달라질 거고요. 또 인간이 가장 많이 성장할 때가 바로 혼자 있을 때라 그러죠. 혼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많이 성장한다.
근데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있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저 그렇고 그렇죠. 그냥 시시껄렁한 얘기, 연예인 얘기, 여자 얘기, 잡다한 얘기, 농담 따먹기, 뭐, 그쵸, 뭐 해가지고,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로 그냥 이 소중한 세월을 시간 낭비하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들, 그쵸? 저 독서를 하게 되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독서를 많이 하면 또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부자가. 음? 독서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요, 내가 억지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이것도? 에? 독서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예. 아니,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나한테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요? 아니, 여러분. 음? 나라에서 돈은 나오지 않지만, 내가 독서를 많이 하면요, 다른 사람 머리 꼭대기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녀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자 이렇게 있으면요, 많은 군중들이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많은 군중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둥둥둥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그만큼 사고력과 통찰, 그렇죠? 통찰을 겸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아래를 이제 바라보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시야도 넓어지고 결국 내 사고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끌 수 있는 지도력, 리더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큼 내가 독서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 독서량이 얼마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큰 리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투자를 할 때든 내가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저 항상 책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래서 뭘 하든 내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나는 혼자 힘으로 많이 부족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